오랜만에 찍는 걸어서 시계 속으로 오토마타 갤러리를 만들고 시계 컬렉션은 하나의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긍정왕을 40분? 40분 늦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40분 늦게 도착해서 만나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어차피 이제 뭐 제목이나 썸네일 보시고 어느 정도 알고 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오토마타 갤러리를 열었었던, 지금은 이제 손을 뗐지만 긍정왕이라고 하고요. 원래 한 1년 전에는 나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컨택을 했습니다. 오토마타 갤러리라는 거악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해요. 어쨌든 커뮤니티를 만드신 분답게 당연히 시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블로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블로그 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주소도 이제 나갈 겁니다. 시계를 좋아하시는 만큼 역시 시계를 또 여러 개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계들 어떤 시계들인지 보여드리기 이전에 형님이 생각하는 시계 컬렉팅이란 뭘까요? 형님은 어떤 시계를 좋아하고 어떤 시계를 소장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컬렉팅은 로그라이크적인 요소가 있는 퍼즐 게임이다. 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계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딱 사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내 재정 상황도 그렇고 매물이 있냐 없냐도 그렇고 기존의 시계들과의 케미스트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조각 한 조각 맞췄을 때 그 쾌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시계가 예를 들면 뭐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 간의 조화는 정말 무한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샀냐, 또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나와는 어떻게 어울리냐, 이런 것까지도 했을 때 형님이 말씀해주신 로그라이크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금사빠에 팔랑귀예요. 아. 약간 이제 아기 코끼리 덤보같이 팔락팔락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컬렉션을 만들 때 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컬렉션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남들과 다른 내 취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어깨에 힘을 막 주고 이제 컬렉션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 눈이나 시선에 맞춘 컬렉션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시계질을 뭐 몇 년 했는데 이 정도급 시계들로는 좀 채워야 되지 않아? 이런 그 되게 멋없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컬렉션을 만드시는 이제 많은 시계 팬들 중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남들과 다른 자기 취향을 잘 나타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마음을 가볍게, 나는 이건 게임이야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컨셉을 잡는 거잖아요. 그 경기하시는 게. 그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이 시계라는 게 결국에 커뮤니팅을 하고 온라인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있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일관성을 가지고 저렇게 했네? 보기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 시계여야 인정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고, 저도 그래서 이제 컬렉션이 좀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성에 매몰되면 더 멋이 없어지는, 희한하게 그렇게 되지 않나? 좋습니다. 그러면 형님의 로그라이크 게임의 첫 번째, 이것도 약간 게임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시계로 뭘 보여주느냐도 오늘 7개의 시계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이 산토스 신형이고요. 제일 이제 무난한 픽이죠. 근데 이제 저한테 너무 의미가 깊은 시계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미가 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시계일까요? 제 약국 개국한 지 1주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좀 기념하는 의미로 샀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가정사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끼니 걱정하고 그 정도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까르띠에 탱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아마 가품이었을 거예요. 그게 진품이었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품을 주셨는데 그 시계를 차고 이제 뭐 가죽끈이 해질 때까지 차고 있다가 학원에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딱 시계를 보시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아버지가 주셨는데요. 야, 이놈 이거 부자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품 차고 내가 부자 소리 들으면 좀 부끄럽겠죠. 그때는 좀 어리니까 남들이 볼 때 내가 부자로도 보일 수 있네? 그래서 좀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이 시계를 이제 백화점에서 샀었거든요. 근데 백화점에서 구매하고 나온 때 그 생각이 쫙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힘들었었는데 열심히 살아서 보상 이제 받는구나. 자력으로 진짜로 샀다. 네. 이런 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정이 확 붙어버린. 근데 지금도 제 시계 가운데 뭐 저도 시계질을 한 7년 정도 했지만 제일 비싼 시계고, 이 시계를 제가 700만 원 초반대에 샀는데 아직도 이제 7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를 내가 꽂혔다 그러면은 정말 좀 경계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산토스보다 내 마음에 드냐,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거리를 두고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시계가 지금 제 컬렉션 중에 제일 비싸요. 그것도 약간 컬렉팅의 팁인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은 당연히 이 시계에 각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시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신 걸 테지만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제 시계들 중에 유난히 좋아하는 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계도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한 지표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시계 구매를 고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이 시계보다 얘가 지금 좋은가? 를 저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 시계를 사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컬렉팅에서 뭔가. 예. 이 시계가 정말 좋은 게 형님 손목 사이즈 어떻게 되시죠? 아 갑자기? 아 왜요? 네, 제 손목은 둘레가 15cm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손목이 가는 사람 적폐예요. 적폐. 손목이 가는 사람이 찰 수 있는 시계가 훨씬 예쁜 시계가 많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라니까. 이거 뭐좀 놀릴 게 아니야. 뭐 난민이 뭐니 할 게 아니고 정말 귀족 손목이다. 이 산토스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도 손목이 되게 대표적으로 되게 굵으신 분인데도 라지 안 차고 미디움 차시는 분 있었어요. 맞죠. 산토스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사이즈 번복성이 굉장한 시계다. 그렇죠. 이게 이런 시계들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원형이고 럭투럭도 직경과 비례해서 평범하고 이런 것들은 찰 수 있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는데 사각시계고 또 일체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사이즈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저랑 형님은 좀 다르긴 하죠. 손목 사이즈는 다르긴 하지만 너무 급을 나누시는 거 아닌가요? 15랑 저 16대랑 겸상 방금까지만 해도 할 수는 없고 귀족 손목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높여 부르는 거죠. 제가 감히 겸상할 수 없다. 오케이. 참 부럽습니다. 네. 형님. 15cm밖에 안 되는 손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시계다. 그렇죠. 18cm에도 올려도 올려도 되죠. 까르띠에 산토스. 제 손목이 올려도 까르띠에 산토스. 그런 점이 이제 좀 잘 설계됐다. 괜히 이제 까르띠에가 착용감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형님에게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린 시절까지 떠올리게 하는 시계인 산토스. 다음으로 꼽을 시계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이 시계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네. 데이트 저스트 16234. 사실 맨 처음에 산토스를 살 때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년 시절의 추억 같은 거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딱 골라라, 예쁜 거 골라라 그러면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16234 구형이죠. 구형 데이트 저스트였는데 그 시계를 살 때까지만 해도 가서 이제 내가 워크인으로 롤렉스에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 주세요 그러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땐 제가 시계 잘 모르니까 가품도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산토스를 샀는데 결국 작년 이제 이맘때쯤이죠. 또 저희 와이프가 약국을 개국을 했는데 그 약국 개국 1주년 되는 기념으로 이 시계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가가지고 이제 구했죠. 원래 3135 무브먼트를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88년서부터 2015년까지 롤렉스 워크호스 무브먼트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시대 자체에 그냥 짱 먹는 무브먼트죠. 그렇죠. 네. 두께가 6mm로 되게 두꺼워요. 내구도에 집중을 한 그 브랜드의 스피릿이라고 해야 될까? 롤렉스 스피릿은 풀워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무브먼트를 구형이 아닌 구구형의 만듦새로 그 모양으로 쉐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겉보기엔 나이 들어 보여도 심장은 팔팔한 거지. 이제 그렇죠. 신체 나이는 이제 건강검사 해보면 그렇죠. 딱 집으시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사고 나서 와 내가 이 시계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막상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착용감 측면에서는 산토스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록한 느낌이 있으니까 얘가. 그리고 여기 주빌리 브레이슬릿도 약간 안에가 깡통이라 이게 무거우면은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잡아줄 텐데 약간 좀 헛돌아요. 헐렁헐렁 거리죠. 네, 저도 모르게 그 손목을 이렇게 흔들게 되더라고요. 찬 다음에 우리 일수가방된 형님들이 네, 손목을 특히나 데이트 저스트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흔드는 그거를 이해가 가더라고. 이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불편하셨나 보다. 동네 약국에 갔는데 곱상하게 형님 잘생기셨거든요. 잘생긴 감사합니다. 청년이 약을 파는데 데이트 저스트 뭔지 몰라도 롤렉스를 차고 막 팔을 걷고 흔들고 막 반짝반짝하는. 저 친구 어차피 돈 많은가 보다.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시계고 처음 찼을 때 진짜 딱 그 쇼킹 했을 정도로 이게 이 시계의 연식이 아마 93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좀 잘 만든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어쨌든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시계가 이제 데이트 저스트를 보다 보면 이 모델이 특히나 좀 더 시계 두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좀 더 얄쌍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어쨌든 데이트 저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시적인 면도 있잖아. 있죠. 외모가 그것을 좀 중화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구형 모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러그가 유광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더 6자리로 오면서 서브마리너도 그렇고 다들 이제 좀 과시적인 부분들이 화려해지죠. 골드해졌는데 이 시계는 딱 그 직전에 그런 시계라 너무너무 잘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가능한 거는 현행 데이트 저스트와 비교해서 가진 또 우위가 러그가 유광이 아니기도 하고 거기다가 얄쌍해요. 맞아요. 그래서 줄질이 됩니다. 현행 데이트 저스트의 줄질 하면은 굉장히 떠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시계는 빈티지한 스트랩을 매칭해도 그래서 사실은 이번 겨울에 실리주에서 실리주. 네. 샀었던 GLC 스웨이드 스트랩 요크셔인데 네. 이거를 해줘가지고 엄청 잘 차고 다녔어요. 별미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다른 6자리에 비해서 재밌는 시계다. 롤렉스가 뭐 재미없다, 가치가 너무 뭐 떨어지지 않는 황금성으로만 사람들이 구매하는 시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덜어낸 롤렉스라서 마음에 굉장히 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하입이 되기 이전에 일단 그 바탕이 되는 게 좋은 브랜드, 맞아요. 좋은 시계여서이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다음 시계 뭡니까? 다음 시계는 이 오메가의 프리본드 시마스터 프로페셔널 200. 저 이 시계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는 네. 저도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시계 중에 제일 구매에 공을 들였던 시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이것도 이제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제 생산되고 판매되었던 시계인데 상태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네. 관리에 따라서 이 시대의 오메가는 약간 만듦새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방수라던가 뭐 방습이라던가 이런 게 안 돼서 되게 손상이 된 개체도 있고 프랭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려고 열심히 했던 이제 시계인데 구매했던 과정은 이제 블로그에 있긴 합니다.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들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계에서 제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시계는 이제 얼굴만 보면 굉장히 진지한 다이버워치예요. 뭐 멋부린 요소도 없고 뭐 색깔을 여러 개 쓰지도 않았고 그냥 야광점, 야광 인덱스, 잘 보이는 야광 핸즈, 그리고 베젤 검은색으로 진지하게 생겼는데 케이스는 되게 펑키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러그 너비가 이게 19mm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시계를 보면은 이 시계가 이제 러그가 20mm이긴 하지만 여기 옆에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20mm라고 해도 옆쪽에 조금 붙어 있는데 이건 일체형인데도 얇게 떨어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16mm, 15mm 막 이런 것처럼 확실히 딱 목 좁은 느낌이 있죠. 특히 여기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여기는 볼록한데 이게 확 유선형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파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일체형 시계인데 이런 식으로 쉐입을 처리를 한 게 되게 좋았어요. 실리언즈님 가지고 계신 탄탈이나 이런 로얄오크 이런 것들도 보면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 이어지는 게 되게 볼드하게 이어지고 사실 그게 맛인데 이 시계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난 데다가 시계 자체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시마스터이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계를 고를 때 제일 공들였던 게 이 인덱스랑 핸즈가 흠이 없느냐 이거였거든요. 가짜 파티나라고 하죠. 거의 누룽지 빛까지 해서 이제 그런 인덱스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인덱스들보다는 진짜로 트리튬이 익었을 때 내는 색깔이 궁금했고 그런 트리튬의 맛을 좀 가지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디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즘에 하는 페이크 파티나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얘기해 온 게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고 형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어울리게 만들면 상관없다라는 주의인데 어울리게 만드는 브랜드가 많이 없다라는 맞아요. 페이크 파티나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페이크 파티의 색감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 공을 들여서 이 색감을 잘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해줬어 복각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정형화되고 공식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마이크로 브랜드,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의 경우에 또 그런 건데 마이크로 브랜드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페이크 파티나를 하는 것과 화이트 루메를 쓰는 거는 완전 디자인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인데 똑같이 디자인을 해놓고 그걸 옵션처럼 이렇게 페이크 파티나인 거 아니면 하얀 거 이렇게 해놓는 게 자백이잖아요. 우리는 디자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세심하지 않다라는 자백 같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좋게 말하면 취향 따라 선택하세요인데 결국 그 취향 따라 선택하세요가 조금 이제 도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브랜드가 제시를 해줘야지 하는 거죠. 이 시계의 또 장점은 쿼츠예요.
제가 쿼츠 무브먼트 뭐 덜 좋아하고 뭐 오토매틱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시계가 쿼츠이기 때문에 두께도 굉장히 얇고 가볍고 착용감 진짜 좋다. 진짜 엄청 좋아요. 작고 귀여운 투러치로 쓸 수 있는 다이버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거보다 좋은 선택지가 또 있을까? 가격적으로나 뭐 디자인적으로나 얘기거리로나. 그래서 이 시계는 좀 이거 보시는 분들도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은 시계인 것 같아요. 그 형님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손목이. 아 계속 이제 그러니까 팔목을 잡네요. 꼭 이 시계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는 거는 15cm도 착용 가능한 다이버다. 제가 한번 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전혀 뭐 크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전혀. 않죠. 그런데 이제 작은 시계는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손목이 가늘어도. 근데 이 시계는 야 이거 어떻게 여자 시계로 볼 거야. 이거 여자 시계라고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시계 자체가 풍기는 분위기나 바이브가 남성적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가 작아도 충분히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한 발치 멀리서 봤을 때에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고 느낌 있는 시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그가 좁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오는 특이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형님이 이제 시계 컬렉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로그라이크 게임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계를 선택하실 때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컬렉션과의 티키타카나 뭐 선택 과정에서 뭐 고민하셨던 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제 컬렉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틈을 없애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개발하고 이쪽 방향성을 하는 게 아니라 빈틈 없이 결국 이제 결정 없이 짜임새가 좋게 하려는 이제 컬렉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부터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좀 잘 다져놔야 정말 좋은 시계가 떴을 때 이거? 하면서 내가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르를 따지면 다이버워치, 베젤이 돌아간 다이버워치가 이 제품도 있고 뭐 이 콜트도 있고 하지만 이제 둘이 바이브가 워낙 다른 다르죠. 시계죠. 네. 크기도 다르고 느껴지는 풍모도 다르고 내가 이제 이걸 응용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가볍고 툴한 쿼츠 시계 이런 거를 좀 구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콜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구구형 Q콜트 A17380이라는 시계고 예, 잠시 그 카메라 제가 그래서 아마추어라서 네. 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되게 만듦새가 엄청 복잡해요. 유광 케이스, 유광 베젤, 유광 챕터링, 그 다음에 안에도 썬레이로 되어 있는데 썬레이도 바깥쪽 동심원이랑 안쪽 동심원이 조금 패턴이 다르고 뭐 100분의 1 스케일도 챕터링 안에 다 적혀있고 폰트 밑에 4줄에 빨간색 포인트에 황금 날개에 온갖 게 다 들어갔는데 그런 복잡한 걸 봤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하고 난잡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잘 만들었다, 비벼진다 이런 식으로 좋은 디자인의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빔밥. 이거 추임새인가요? 그래서 이 시계는 워낙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계고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이 시계를 큐코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 다 좀 놀래는 이 시계가 제가 알기로 만들어진 지 한 15년은 지났는데 15년 지난 시계 같지 않게 만듦새가 되게 좋다 다들 좀 놀라시는 제일 좀 갖고 나왔을 때 반응 좋은 그런 시계인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제 중학교 때는 어떤 시계가 예쁘냐의 기준이 시계가 좀 복잡하게 생겼을수록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네비타임이었거든요. 지금의 브라이틀링은 어쨌든 이제 조지컨 때부터 해가지고 좀 간소화되잖아요, 디자인.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브라이틀링이라는 그 정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그때이기도 했고 이런 류의 디자인에 사실 끌리지 않을까. 브라이틀링에서 시계 살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항상 욕먹고 하는데 사람 생각이라는 게 이도저도 아니면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가 브라이틀링이다. 요즘에 브라이틀링을 산다고 하면은 그런 맛의 시계를 꼭 브라이틀링에서 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시계를 골라야 했다면 브라이틀링은 완전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시계죠. 큐코이트는 제가 지금 가진 시계들이 작기도 하기 때문에 샀을 때 조금 크다? 무겁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시계예요. 남들이 봤을 때 한 이 정도인데 다행히 다이얼이 굉장히 작고 스틸 베젤이라 무마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크지 않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이제 솔직히 남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딱 적당해 보여요. 그리고 뭐 큐코이트가 잘못은 없죠. 제 손목이 잘못이지. 워낙 좋은 시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라만 봐도 항상 행복한 너무 좋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햄부기 하나씩 드시면 햄부기 손목 벌컥 시장과 췌장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손목을 위해서 희생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니라 펑셔널하고 거기다가 탭도 있잖아 그 베젤에 그쵸. 그런 부분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제일 열받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방향 베젤 네. 딱 한 칸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350 몇 도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젤을 돌리기가 굉장히 편한 시계 중에 하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런 게 또 감성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시계 회사가 디자인을 할 때 노력했던 부분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사실 저는 사선 붓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선 붓이라는 걸 누가 생각했을까? 왜 저러기 시작했을까? 혹시 아세요? 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사선 붓이 좋은 이유는 그 시계가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너무 잘 맞아요. 근데 그게 가끔 시계가 아무리 재치 있게 멋있게 해놔도 지겨워요. 네, 맞아요. 너무 정적이고. 근데 얘는 사선 붓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동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시계를 볼 때. 멈춰있는 물체지만. 형님 좋아하세요, 사선 붓을? 이게 호불호 많이 갈리잖아요. 처음에 찼을 때는 사선붓을 신기하네 했는데 차보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면 조금 편리하구나. 착용했을 때? 착용했을 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 일자 붓을로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엇나가거나 할 때 축이 틀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네. 요거는 사선이니까 축이 틀려도 대각으로 지탱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헤드가 굉장히 무거운 시계고, 이게 무게에 쟀을 때 제 손목에 맞췄지만 160 후반대일 거예요. 그람 수가. 저 한번. 네. 약사님, 저 이렇게 밴드 보십시오. 여기 다 떼끼고, 예? 갈 때 여분의 밴드 하나만. 아니, 환자분께서 구매하세요.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디자인이 실용적인 부분이 빠지는 곳이 없는 좋은 시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마타 갤러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매물로 떴던 거를 잘 픽을 해가지고 샀었던 제품이었는데 그때 한 200 후중반? 200초 중반. 예, 그쯤에 샀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매물이 워낙 귀한 시계긴 하지만, 근데 200초 중반으로 이거만큼 좋은 만듦새와 아이코닉한 그런 디자인이 있는가 생각하면은 딱히 없긴 하거든요. 워낙 잘 만든 시계고 실제로 보면은 더 호감이 생기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실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음 시계는 빈티지 킹세이코고요. 4402 8000이라는 이제 시계인데 8000. 일단은 이거는 모임에 나갔다가 한 분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차보고 만져보고, 와, 이거 진짜 빈티지 맞아? 이거 엄청 괜찮다. 사이즈도 그렇고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거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를 기억하셨다가 매물 떴을 때 좀 알려주셔가지고 좋게 좀 잘 구했던 시계고, 이 시계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다른 44GS, 45GS, 뭐 킹세이코 그새 이런 거랑 다르게 러그 쪽이 유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일본도로 배운 것처럼, 네, 맞아요. 일본도로 배워낸 것처럼 딱딱딱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시계는 이렇게 곡선으로, 콜트도 그렇고 나머지 시계들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그 러그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시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계가 특히 그러면서도 3면 핸즈라던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러그 쪽이 투톤으로 약간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 마음에 딱 맞는 빈티지 킹세이코가 아닌가. 킹세 44에서는 이제 9990이라고 아세요? 걔는 러그에 결삭이 되게 강조된 시계거든요. 완전 직선적이고 러그가. 저는 그런 게 또 그 세이코 옛날 시계의 매력이라고 또 많이 생각했는데, 그 모델은 이제 복각이 돼서 나오기도 했죠. 맞아요. 그거 히트했죠. 엄청 히트했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얘도 어쨌든 간에 투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을 나눠 놔가지고 이렇게 곡선 러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면모를 느낄 수 있네요. 확실히. 이게 베젤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관된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실련지님께서 리뷰하셨던 그랜드 세이코 복각이었던 SBGV009였나? 네네. 그것처럼 이제 옆면이 이렇게 미드 케이스가 잘 빠졌어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 얇은 시계는 아닙니다. 근데 손목에 얹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런 러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이때의 킹세이코, 그랜드 세이코가 쿼츠 이전에도 이미 잘 만든 시계를 세상에 선보이고 있었다. 더 마음이 좀 가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티지 세이코 찾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일단 빈티지 세이코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물론 혹자는 뭐 제 주변에도 세이코 옛날 부분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쓰레기다. 좀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데 외형적으로 독보적이다.
얘네 너무 이런 거 찾아보기가 진짜 평범하게 생겼지만은 사실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의 시계를 찾아보는 게 불가능해요. 세이코를 벗어나면. 현행 세이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느낌이에요. 복각이 아니면. 네, 맞아요. 그래서 꼭 킹 세이코든 그랜드 세이코든 빈티지 모델은 추천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 좋은 게 세이코가 그냥 이렇게 양각으로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의 세이코도 그렇잖아요. 이 시계 좀 많이 오래된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조금 일관되게 로고링을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질감이 전혀 없으면서 뭔가 디테일한 요소들을 봐서 아 저거 빈티지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면들도 저는 약간 소소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세이코의 매력이자 많은 사람들이 세이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어진다는 거. 전반적인 실버리한 외관 자체도 사실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는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이 시계를 드리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줄질이 잘 받는 시계를 가지고 싶다였는데 실버리한 톤으로 모노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줄이 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네. 뭐 질감에도 상관없고 색깔에도 상관없고 이 시계는 이제 플루코의 파리스 송아지 가죽 검은색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재치 같아요. 아 예. 실리주의 구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좋은 줄을 이제 싸게 파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알아주십시오. 이 시계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풍성해졌다. 나머지 이제 제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시계들이 전부 브레이슬릿 위주의 네. 줄질을 해도 잘은 어울릴 수 있겠지만 결국 브레이슬릿만 못한 세컨더리 옵션이란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계는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줄질이 가능한 용이한 시계다. 더 나은 드레스워치를 드리게 돼도 이 친구는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시계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점이 케이스백 아, 한번 뭐 네. 보여드릴만 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금배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랜드 세이코, 킹 세이코엔 이렇게 금색으로 있는 코인처럼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세대가 바뀌면서 같은 모델이지만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바뀌면서도 아이덴티티는 금으로 되어 있는 맞아. 뭔가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역시 치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뭐 왕관 들어간 거 막 그런 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방패인가요? 방패죠. 네, 방패 들어간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 매물동 사야지. 그건 맞죠. 어쨌든 가능하다. 다음으로 보여줄 시계는 다음 시계는 이제 드린 지 얼마 안 된 시계이긴 한데 해밀턴의 카키패드 9721B라는 시계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라빅 인덱스로 되어 있는 밀리터리 워치들을 엄청 좋아해요. 벤루스의 뭐 타입 2라던가 W10이라던가 아니면 뭐 9415 하나트의 시계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바이브를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베젤이 유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리터리 시계 하면 대부분 다 무광에 좀 텁텁한 칙칙하죠. 그런 느낌인데 이 시계는 실리언즈님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해밀턴의 옛날 빈티지인 6B를 90년대의 그 만듦새와 디자인 화법으로 복각을 한 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한 밀리터리 워치는 아니지만 잘 만든 밀리터리에 기반을 둔 시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저는 그게 또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시계의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시계는 또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밀리터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 그렇죠. 모델이. 저는 그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진화하고 그 시대에 맞는 게 또 아름다운 법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행 시계도 무작정 복각하고 무작정 빈티지한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971에는 딱 그런 어떤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도기적인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현대 시계라고 하기에도 뭐 만듦새는 그게 맞는데 또 디자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나 사람들 눈에 익어 있는 거는 또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옛날 시계인 거고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시계의 제일 강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를 보고 사실은 안 이쁘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없죠. 거예요. 네. 무난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렉팅을 할 때 약점을 가리려는 식으로 컬렉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는 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 역시 줄질이 되게 잘 받는 그런 시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러그 쪽 디자인이 좀 얇게 빠져 있고 색상도 그냥 모노크롬이에요. 흰색, 검은색 뭐만 쓰여 있는데 약간 이제 형광 초록색이 한 스푼 정도 들어갔다 하는 정도로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줄질을 해줬을 때 시계랑 상충되는 거 없이 잘 맞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운틴 베어. 네, 이건 그 이제
마운틴 베어가 이제 위스키 컬러가 되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시그니처 그렇죠. 컬러인데 뭐 다크 브라운, 그린 이런 거 나온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크 브라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저는 브라운 톤이랑 검은색 시계를 좀 안 맞는다? 좀 분리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크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브라운 쪽의 끝 쪽에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위스키 사신 분들이 아 뭐야 하실 수 있겠지만 위스키보다 좀 더 범용성이 있는 범용성 면에서는 네.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위스키는 그냥 그 마운틴 베어 특유의 주관이 되게 강한 스트랩이죠. 그래가지고 또 시계에다가 마운틴 베어를 묻히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런 뭐 초코색 스트랩은 여기저기 잘 묻어나는 실리주의 진짜 충실하게 잘 이용해주고 계시군요. 너무 좋은 시계주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압니다. 좋은 샵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약간 지금 눈물이 한 방울씩 흐르는 것 같은데 멈출 수는 없어요. 또 그렇죠. 그래도 가져와야 돼.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거 너무 내 그거 하는 것 같다. 예. 아니 다음 시계는 로란드 라고 로란드. 이제 있던데 네. 대부분 이제 그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호롤란드라고 예. 호롤란드. 호롤란드라고 읽는 근데 그- 굳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호로라고 할 만한 그 스타일은 아닌데 감기잖아요. 근데 예. 감기는 거를 이길 수는 없는 저도 거. 사실 그렇게 불러요. 저도 그렇게 불러요. 저는 사실 그거 말고 다른 용어로도 부르는데 아. 그거는 이제 비방용이라. 네. 저는 이 시계는 사실은 내가 이거를 소개를 드려야 되나 그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 만한 시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긴 네. 했어요. 형님이 컬렉팅을 할 때 네. 뭔가 빈틈이 없게,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없게 채워가려는 그 편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네. 그러면은 다른 시계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간이 있어서 또 들이신 건가요? 워낙 롤렉스 빈티지 익스플로러 2 1655를 정말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아예 정말 펑키한 70년대에 있었던 그때 아니면 나올 수 없었던 디자인을 가지고 싶어서 가장 잘 복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오마주? 제일 잘 베낀 그런 시계를 구매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계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결국 빈티지는 빈티지고 복각은 그 갈증을 해소를 해주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계의 장점은 그 165에 비해서 일단 얇아요. 11mm대로 좀 얇은 시계고 165도 얇아요? 165도 얇은데? 아니요 165는 그 운모가 되게 높기 때문에 글라스가 케이스 자체는 뭐 그래도 어쨌든 스펙상으로 좀 얇고 디자인은 그대로 같고 무브먼트 당연히 농협 무브를 썼으니까 훨씬 믿음직한 좀 더 수리가 용이한 데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 그래서 그런 느낌의 빈티지 투러치다라는 느낌으로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계속 165랑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의 약점들을 채워준 게 아니라 165와 다른 부분이 계속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약간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어떨 때는 보면 이거 진짜 아프긴 해 할 때도 네. 있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내 지금 컬렉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저는 컬렉션을 할 때 7, 9 이상은 별로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내가 차고 싶은 그걸 넘기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7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에 대한 미움이 싹튼 게 실련지님의 마크 11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이거 진짜 빈티지는 다르다. 맛을 내려고 해도 아무리 그러니까 그게 열화된 버전이라도 그 부분의 맛을 내가 찾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빈티지를 원한다고 하면은 맞아요. 채울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걸 보시는 분이 내가 이거 막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디자인이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찍먹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알리발 저희가 카피캣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오마주 워치들을 하나 들여가지고 재미로 좀 차시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이 시계를 너무 좋아해. 정말 드림워치고 가지고 싶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라도 맛을 봐야겠다. 그거는 좀 빠르게 현타가 오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계고 이런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약간 모티브가 있는 시계들이 그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냐에 따라 진짜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로란드라고 해야 돼. 저 사실 로란드라는 정식 명칭 처음 불러봐. 저 맨날 호롤란드 막 이렇게 예, 어쨌든 그렇게 저도 부르는데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로란드래요. 그래서 네.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읽는 거 맞아 그랬는데 뭐 죽은 단어라고 네 맞아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관심 없으셨어요? 인시피오라는 시계 아세요? 인시피오 네. 워낙 유명하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서 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일본이 또 빈티지 맞아요. 일본 롤렉스를 그 뽀빠이인가? 네. 뭐 잡지에서 맞아요, 잡지에서. 네. 예. 구매권을 이렇게 부록으로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근데 인시피오도 당연히 이제 찾아보고 디깅을 했지만 그 시계에서는 조금 만듦새가 옛날 느낌이 났고, 잘 만들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만듦새가 옛날 느낌이 나는 게, 내가 165를 살 거 아니면 굳이 옛날 느낌이 나는 오마주를 사야 되나? 그러면 이거 사지 하는 맞아. 느낌으로 이 친구를 골랐는데, 인시피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인시피오라면은 어땠을까. 사실 제가 옛날에 이 시계를 사러 종로의 한 샵에 갔을 때 거기에 빈티지 165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시계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롤란드죠. 네. 롤란드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물을 보니까 와, 이거는 너무너무 다른 시계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렇잖아요. 165가 진짜 사기가,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비싸고, 진짜 내가 딱 하나 165를 사야 한다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매물을 사야 될지를 따지고 공부하고 하는 게 일단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게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은, 저도 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몇 개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살면서 살 것 같진 않은, 로망이고 되게 근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계들이 있는데, 로망으로 남겼을 때 좋은 것도 있거든요. 아, 네. 좋은 말이네요. 형님 근데 이제 막 165를, 예를 들면 165가 좀 비싼 시계잖아요. 네, 비싸죠. 근데 되게 허름한 시계이기도 해요. 그거를 형님이 샀어요. 좋을까? 매일 이제 보관하면서 고르려고 할 때 손이 아. 자주 갈까 이거죠.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가요? 왜냐하면은 신련진님이 예.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크 11을 봤을 때 아, 옛날 시계잖아요. 네. 오래된 시계고 풍파를 많이 겪은 시계라서 음. 실제로 보면은 감흥이 옛날 시계다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너무 다른 영역이라는 게 너무 와서 165를 사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가격도, 그리고 구매하는 루트도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도는 매물을 구하기가 거의, 좋은 거는 다 이미 그 소장하실 분들이 가져가서 그럼요. 안 나와요. 그 정도 되는 시계가 마켓에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서, 짝사랑이죠. 계속해서 짝사랑하는 거죠. 형님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다음에 사고 싶은 시계가 있다면? 결핍을 채우는 방향, 결국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제 시계 컬렉팅한 상황에서 결핍이 된다는 거 한다면 저는 딱 두 개가 좀 떠올라요. 금통으로 된 드레스워치.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시계가 실은 객관적으로 되게 예쁜 시계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활력이 있고 재밌는 시계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금통 드레스워치를 사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작았으면 좋겠고 무브먼트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현행은 안 되고, 현행으로 가면은 무브먼트는 이제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데 사이즈가 저한테 좀 크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매물들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계들이 있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좀 없고, 또 재밌는 시계를 찾는다? 그건 더 어렵더라고요. 막상 떠오르는 재밌는 시계라고 한다면요, 스켈레톤 시계 요즘 유행하고 있죠. 뭐 그런 시계도 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내가 어떤 구색 맞추기용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가 되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은 있지만 얼마간은 이 시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만족 상태. 얘 빼고. 얘 빼고? 얘는 조금. 근데 솔직히 저는 형님이 이 시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 네. 마음에 드는 그럼요, 시계를 가지고 그럼요. 싶은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타인인 저의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사야지 하고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맞아요. 그래야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이게 공부하면 뭐 학위 주는 것도 아니고 시계가 그냥 공부할 수 없잖아요. 뭔가 흥미가 있고 해야 그 분야를 파고 공부하는데, 명분과 동력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재밌는 시계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솔직한 편이라는 거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감안해서 너무 욕하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두려운데요. 매드원 같은 시계 있잖아요. 네. 그런 시계들에 좋은데, 그러니까 욕할 건 하나도 없어. 시장에 그런 식의 시도를 해서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감성을 맛볼 수 있는 거는 독보적이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시계들 그래서 결국 누가 사냐? 가격 때문에 그런 시계를 뭔가 하나쯤은 내 컬렉션에 두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만든 시계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매드가 좋아서 산 거냐? 그럴 확률 10%도 안 된다. 그런 선택을 결국에 저도 예전에는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 금방 쉽고 맞아요. 매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뭐 좀 크게 보면은 밍의 시계도 밍도 그 시계가 잘 만들어서 나 이거 진짜 비교 우위적으로 얘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런 분은 정말 리스펙하지만 이게 핫하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특이하니까 아치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의 접근법은 뭐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긴 여정을 시작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제 처음 컬렉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고 생각해요. 형님 블로그 보면 형님이 이제 한 그 명언이 있죠. 뭐 몇 구였죠? 바로 기침이 막 나오는데 네. 4구였죠? 사구, 완벽한 사구. 황금의 사구. 황금의 사구. 네. 정말 완벽한 사구를 만들어서 이파를 떠나자. 이런 이제 어떤 사구 이론을 그랬죠. 주창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지금 이제 절대 지켜질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3개 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어쨌든 절제죠. 내가 좀 조금 좋아하는 시기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면서 진짜 최선만 남기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최대한 빨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잘 활용하는 거죠. 퍼즐 게임이라는 것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모든 재화는 내 노력은 한정돼 있고 거기서의 최선을 고르는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갑자기 우리 집 뒤뜰에서 뭐 기름이 나와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막 이거저거 사서 이거보다 마음에 들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조단이 부자다. 나 입꼬리 올라갔어. 입꼬리가 나도 올라가는데. 진짜 좋은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있죠. 우리 저 중동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형님들 컬렉션 보고 부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많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글로벌 스타 형님들도 컬렉션 있죠, 본 게 있죠. 많이 하고 좋은 시계는 많이 갖고 계셔. 근데 솔직히 부럽진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만약에 제가 조단이 부자라면 컬렉션을 엣지 있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냥 너무 쉽게 아무런 나한테는 코스트도 아닌 것을 감당하면 그냥 얻을 수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반짝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안 살 이유는 없어. 집에 그냥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제이코벤코에서 전화 와가지고 시계를 나를 위해 만들어준대. 버릴 순 없잖아. 저는 그렇지 않은 이 서민의 삶이 지금 그쵸. 행복하다. 행복한 거 맞으시죠? 지금 약간 표정 굳으셨는데. 나 지금 방금 나는 근데 지금 표정 대리만족했어요. 보잖아요. 방금 상상하면서 대리만족. 나도 그걸 보면서 그 아무거나 집어올 수 있는 삶이라 그러면서 좀 꿈을 꾸게 되긴 하네요. 이게 원래 어떻게 합리화를 잘하냐에 따라 행복이 정해지는 거지. 맞지. 사실 진리는 많이 가질수록 강할수록 행복한 건데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아예 그거 사실은 거짓말은 못해요. 누가 더 합리화를 잘하냐 싸움이니까. 형님 이렇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군요. 너무 좋네요. 오토마타 갤러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화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옥갤러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빼고는 뭐 사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대충 제가 이거 편집을 할 줄 몰라서 네. 이렇게 약간 영상 편집 그 샤방샤방한 거 효과 있는 걸로 봐주세요. 부금도 나오는 걸로 쳐주세요. 내내 부금을 재생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키시면 됩니다. 저 도와주셨던 팟땡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들이 정말 운영진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만들어지 얼마 안 된 오토마타 갤러리에 좋은 글 써주셨던 우리 여러저러 일상글도 써주시고 예쁜 착샷도 올려주시고 노력해주셨던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저도 좀 버틴 게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워치앤원더스 행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저희 오토마타 갤러리가 순위가 그 두 자릿수더라고요. 96이었나? 이거 신기록이에요. 그만큼 제가 없어도 지금 이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경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맡아주신 분들, 사실 제가 나갈 때 거의 막 나 저 그냥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거를 잘 받아주셔서 유지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냥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영상에 찾아와서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많은 기여를 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결국 이제 이런 소수 취미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데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 없으면 할 맛이 안 날 수 있어요. 처음을 생각해보면 제가 한 페이지 넘어갔다고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중에 거의 뭐 90%는 제가 그냥 썼던 뻘끓이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그 저기 뭐 이런 갤러리 만들었다고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던 시절에 부끄러워가지고 막
시계 갤러리에 홍보도 못했어. 왜냐면 그거 진짜 하면은 진짜 미안해요. 제가 그때 아니 뭘. 푹 이랬을까? 어? 이렇게 아 근데 그럴만했어. 나도 그랬어. 되겠냐? 진짜 높게 사주셔야 합니다. 방금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게임 만들어서 네. 와장창 땡긴 다음에 네. 이제 땡땡땡 게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멘트랑 비슷했는데 아. 형님 진짜 뭐 득본 하나 없으시고 진짜 고생만 하시고 완전 기여만 하시다가 고생만 알아줘야 하는 합니다. 거. 사실은 고생만 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실리언즈님이랑 얘기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시계들도 제가 오토마타 갤러리를 안 했으면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좋은 시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 길었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